이번 시간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사명의 중요성입니다. 비전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영성 리더십 등에서 비전을 창출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보통의 리더보다 뛰어난 리더가 지닌 능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개념 정의를 먼저 하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개인의 행동을 조율하는 내적 가치를 지닌 원칙이나 혹은 개념을 말합니다.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는) 조직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어서 시장 내에 다른 조직들과 차이를 만들어주는 제한된 수의 조직의 기술과 기능을 말합니다. 마켓 폴스 (시장 환경은) 조직이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쟁하는 환경, 또 조직과 관련된 미래의 가능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환경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미션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은 조직의 고객과 핵심 역량에 대한 간결한 서술, 즉 조직이 경쟁하는 장, 영역과 그 경쟁의 장에서 성공을 가져다주는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사명에서 정의된 경쟁의 장 내에서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에 대한 서술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의 본래 의미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표현보다 부여된 혹은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개인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재능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관심이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성장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세 가지 단서들을 확인하고 중복되는 영역에서 개인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관련된 일을 우리는 보케이션, 천직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직의 사명입니다. 조직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형성되어 온 조직의 핵심 역량, 관심, 핵심 가치 등을 통해 조직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조직의 사명의 다른 표현은 조직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사명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목적과 사명의 차이를 보면 목적, purpose는 사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적의 의미는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존재 이유입니다. 조직의 사명은 개별 조직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대학의 목적은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지만 특정 대학의 사명은 보다 구체적인 것, 많은 대학 중에서 왜 그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관한 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교육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비전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비전은 단순한 조직의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에 대한 답이라면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what to be에 대한 답입니다. 비전은 미래 시점에 바람직한 결과적 모습을 의미하는 반면 사명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현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명과 비전의 비교입니다. 사명은 존재 이유, 존재 의미이고 비전은 미래 모습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what to do라고 하면 비전은 what to be가 됩니다. 그래서 미션은 과정 중심일 수밖에 없고 비전은 결과 중심인 것입니다. 같은 사명을 지닌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 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미래의 모습을 꿈꾸더라도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사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달성 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비전은 추상적인 사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구성원들을 자극시키고 감동을 주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조직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조직에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가의 의미입니다. 흔히 조직의 설립자 혹은 초창기 리더에 의해 정립되는데 이 핵심 가치는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조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핵심 가치이고 구성원의 행동 기준과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도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가 공유되면 구성원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자발적 참여와 내적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가치는 사명 정의와 비전 설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명과 비전은 조직의 핵심 가치가 반영되고 그 가치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는 모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의 의미와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체계인 것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예측이 불가능해질수록 구성원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수단으로서 가치, 문화, 비전, 사명 등과 같은 의미 체계의 구축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구성원들은 비전, 사명, 핵심 가치의 방향에 맞게 걸맞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의 체계를 보면 시장 환경에 의해서 핵심 역량, 핵심 가치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사명이 설정이 되고 그 사명과 시장 환경이 비전을 만들게 하고 비전이 조직의 목표를 만들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로부터의 조직의 사명 도출입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어서 시장 내 다른 조직들과 차이나게 만들어주는 조직이 지닌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핵심 역량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무엇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조직의 행동 원칙과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할 것인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반영해서 사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승부를 보고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입니다. 사명과 시장 환경의 분석의 바탕을 둔 비전을 창출해야 합니다. 비전은 사명에 충실할 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경험과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실현 가능한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과 미래 추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구성원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핵심 가치의 파악입니다. 가치는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경쟁, 공평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직, 환경, 기술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조직 등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핵심 가치가 일관될 때 헌신과 열정, 조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보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행동이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가? 우리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에게 윤리적 행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익보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일터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종업원의 노력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가?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는가?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보상하기를 원하는가? 조직의 핵심 가치에 우리나라 기업 예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핵심 가치가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입니다. LG전자의 경우는 정도 경영으로 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력을 배양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LG만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발견입니다. 조직의 사명, 미션은 조직이 활동하는 경쟁의 장, 영역과 그 경쟁의 장에서 성공을 가져다 줄 특성들로 정의됩니다. 조직의 사명이 가져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 what you do,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for whom, 조직의 독특성, 유니크니 있습니다. 조직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보면, 첫째,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은 어떤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가? 우리는 전체 사이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특히 잘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유니크, 독특한가? 사명의 발견입니다. 사명에서 언급하는 경쟁의 장에서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언급하기보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넓은 욕구와 필요를 언급하게 됩니다. 3M은 단순히 사무용품 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머크는 단순한 제약업을 넘어서 인간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토로라는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언급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업 영역을 협소하게 규정하기보다는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 가능하도록 보다 넓게 사업 영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은 숙박업이 아닌 리조트업, 예를 들어 버스 사업이나 철도 서비스업은 보다 넓은 운송업, 은행업은 보다 넓은 금융 서비스업. 사명 선언문은 구체성과 일반성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의 제공과 방향 제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조직의 존재 이유로서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전은 변화 가능합니다. 사명은 이상적이고 심금을 울리도록 인스파이어링 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명 선언문의 예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공헌하는 혁신적 기술, 제품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미래의 사회에 대한 영감을 고치.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LG전자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의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창출입니다. 비전은 사명을 바탕으로 하되 조직의 미래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시장 환경의 핵심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반영함으로 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특징입니다. 비전은 마치 조각가에게 조각할 바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형상 같은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의 임무는 바위 덩어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형상을 해방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의 조직은 미래의 비전의 미완성된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깨어나는 노예라는 미완성의 작품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상상하며 갈망하듯이 비전이란 현실 조직이 가진 그러한 상상과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창출과 관련해서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장 환경의 이해를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 조직의 역사에 대한 검토, 설립자의 핵심 정신에 대한 검토, 기회와 위협에 대한 평가, 환경 변화의 추세와 변화의 검토, 고객과 경쟁자 분석,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기록해야 하는데 비전은 일반적으로 10년 혹은 15년 후 등의 미래 시점을 특정한 후에 그 시점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비전 2030 이런 말들이 있죠. 비전의 기술은 탁월성을 그려야 합니다. 비전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계획 이상의 몰입 가능한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극제 역할을 하도록 기술해야 되고 조직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구성원들에게 에너지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적이고 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직관과 통찰로 접근해야 하며 비전은 합리성이 아니라 상상력인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감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비전을 기술해야 합니다. 비전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미지 상징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비전을 달성했을 때의 시점으로 마음을 초대하여 그 경험을 오감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병원이 큰 성취를 이루어 중요한 상을 받고 잡지에서 커버스토리로 병원을 다룬다고 가정하면서 그 상은 어떤 상인가, 무엇 때문에 그 상을 받았는가를 그리는 것입니다. 비전 창출하는 수단 두 번째, 상징입니다. 미래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림이나 형상, 비유 등 어떤 상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팀워크가 좋다는 표현 대신에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창출을 위한 수단 세 번째,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식으로 상황, 주인공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기술하면 비전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비전이 지닌 특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간결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조직의 바람직한 스피릿을 다룬다. 의사결정 방향 제시에 사용될 수 있다. 들으면 곧 쉽게 끌리고 느껴지고 상상이 된다. 구성원들에게 각자 개인의 목적이 조직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이해시킨다. 어려운 때에도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편안한 것을 넘어서 도전적이고 꼭 해야 되고 해보도록 한다. 비전의 형식은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비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전 2020은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로 되어 있고, LG전자의 비전은 1등 LG로 되어 있고, 아마존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지구상 최고의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찾고 발견하는 장소를 구축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모세의 경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의 형식은 이야기 형식의 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경우는 I have a dream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이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야기 형식의 비전 또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경영 컨설턴트의 개인 비전입니다. 나의 고객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 그들은 내가 지닌 창조적 능력과 재능 그리고 나의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 나의 고객들은 대부분 다른 고객의 추천을 받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고객들이다. 또 그렇게 찾아온 고객들은 한결같이 내가 자유롭게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적절한 보수를 내게 지불한다. 나는 고객들과 친구와 같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으며 그들도 자신의 행복은 물론 나의 행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